안녕하세요. 저는 플랜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1.6과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의 물리 엔진인 골드소스 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왜 골드소스 엔진에 대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냐? 국내에는 이제 이론에 관해 잘 설명된 문서나 아니면 영상 같은 게 잘 없고, 이제 전래동화 같이 입에서 입을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부정확한 정보나 아니면 카더라 통신에 이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만들게 됐고요. 그럼 이제 이 영상 보면 게임 잘해지나? 뭐 버니업 고수되나? 뭐 롱점프 잘 뛰게 되나? 하는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영상은 물리 엔진 역학에 대한 설명이라 실력 향상하기보다는 또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우선 골드소스 엔진은 맵 프레임마다 플레이어와 맵의 상호작용을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할 때 FPS 99.5나 100으로 설정하라고 플레이해야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일단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걷거나 아니면 달리거나 아니면 앉아 있거나 혹은 점프하거나 이런 4개의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우선은 걷거나 아니면 달리는 움직임은 공통적으로 이제 플레이어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닥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이죠. 네, 이제 바닥에 붙어 있을 때는 플레이어는 눈치는 못 채지만 매 프레임마다 4%씩 감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FPS 100 기준 1초에 100번 감속을 받는데 그래도 땅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감속을 받는 속도보다 매 프레임마다 증가하는 속도가 더 커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땅에서의 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4%로 받는 감속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 속도 이상은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점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프를 하게 되면은 공중에 떠 있게 되는데요. 공중에 있을 때는 땅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는 그 속도에는 변화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직 속도는 이제 조금 다른데요. 이제 중력값이라고 하는 수치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기본적으로 800으로 설정되어 있는 중력값은 FPS 100 기준 매 프레임마다 플레이어의 Z축 속도, 위아래 속도를 8씩 감소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Z축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0보다 작게 되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점프할 때는 이제 퓨저 2라고 하는 엔진 안의 숫자가 이제 특정 숫자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퓨저 2는 쉽게 말하면 이제 스태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프력도 낮아지고 또 경직도 심해집니다. 다만 이제 점프를 하지 않을 때는 FPS 100 기준으로 매 프레임마다 일정량씩 회복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앉는 움직임입니다. 웅크리는 것을 영어로 이제 덕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앉는 기능은 이제 눌렀을 때 플레이어의 키가 이제 절반인 36유닛 크기로 줄어들고 속도도 0.333배 그러니까 3분의 1로 이제 줄어드는 그렇게만 보면 재미없는 기능이지만 앉기를 뗄 때 이제 조금 독특하게 적용이 됩니다. 앉기를 뗄 때 이제 바닥과 닿아 있고 플레이어의 머리 위에 이제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이 앉았던 사람을 바로 다음 프레임에 18유닛 위로 순간 이동시킵니다. 이제 점프의 경우에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Z축 속도가 양수였다가 점점 줄어든다 하면은 이거는 18유닛 위로 그냥 순간 이동시킨 거라서 이제 Z축 속도에는 변화가 없고 또 퓨저2 아까 말한 스태미너 수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에 이제 18유닛 위로 순간 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덕을 이제 떼는 그 명령을 준 해당 프레임에는 4%의 마찰력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가능한 4가지 대표적인 움직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본적인 움직임들을 통해 유저들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또 더 멀리 갈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각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연구한 결과 땅에 있을 때와 공중에 있을 때 각각 이제 최적의 가속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과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설명할 것은 스트레이프라고 불리는 에어스트레이프입니다. 유저들은 땅에 있을 때보다 공중에 있을 때 가속이 붙고 방향 전환도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기술을 사용해서 더 먼 거리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1.6이 출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저들이 이용하고 있던 기술이었습니다. 우선 공중에 있을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수직된 방향의 키보드를 눌러주고, 그에 맞게 상대적인 방향으로 마우스를 꺾어주면 이제 가속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한쪽 방향으로만 방향을 꺾게 되면 한쪽으로 진행 방향이 꺾여 더 멀리 갈 수 없어 스트를 여러 번 주어 최대한 일직선에 가깝도록 해서 멀리 나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또한 알려집니다. 두 번째는 월 슬라이드라는 방법입니다. 벨기에의 점퍼 커커즈가 처음 사용하였다 해서 KKG 점프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벽을 통하여 가속을 얻는 방식입니다. 벽에 붙은 채 예각을 바라보고 공중에서 가속을 붙이는 이 기술은 평평한 벽면만 있으면 사용 가능한 기술로, 바라보는 각도만 잘 조절하게 된다면 웬만큼의 스트레이프만큼 좋은 가속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속을 붙이는 기술을 아무리 사용해도 공중에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땅에 착지하면 감속을 받았기에 유저들은 계속 점프하여 최대한 땅에 착지하지 않고 가는 기술을 사용하였고, 이는 토끼가 뛰어나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버니압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했듯 땅에 닿는 순간 지면과의 마찰로 인한 감속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 땅과 덜 닿아 있기 위해 점프키를 마우스 휠을 통해 빠르게 점프 커맨드를 입력시켜 주어 땅에 닿는 시간인 포그를 줄였습니다. 참고로 포그는 Frames on Ground의 줄임말입니다. 버니압은 하프라이프 시절부터 사용되던 기술이었는데 그 당시엔 버니압으로 빠른 속도를 내며 버니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로 인해 제작자들이 원하는 플레이가 되지 않게 되자 하프라이프 2 버전에서 버니압을 하면 뒤로 가속이 붙도록 설정하였는데, 이를 역이용하여 ABH Accelerated Back Hopping이라는 기술로 뒤로 버니압을 하는 기술이 등장해서 결국 카운터 스트라이크 1.6 버전에서는 점프할 때의 속도가 일정 속도를 넘게 되면 강제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도입이 되는데, 이것이 맥스프리의 개념입니다. 맥스프리는 기본 속도의 120%가 넘는 속도에서 점프하게 되면 기본 속도의 96%의 속도로 감속되어 다음 점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속도인 250 유닛 퍼 세크의 속도를 가진 무기들은 120%, 즉 300 유닛 퍼 세크 이상의 속도에서 점프할 시 96%인 240 유닛 퍼 세크의 속도로 감속되게 됩니다. 이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속도인 기본 속도의 120%의 값을 맥스프리라고 부릅니다. 그 맥스프리 개념으로 인해 카운터 스트라이크 1.6의 버니압은 더 빠르게 가려면 오히려 점프 직전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역설이 생깁니다. 여기서 아까 언급한 포그가 중요해지는데, 예시로 버니압을 하는 영상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포그가 맥스프리에 끼친 영향을 찾았다면 당신은 눈썰미와 이해도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점프입니다. 착지한 속도가 294.122고 착지한 프레임에 바로 점프를 하여 감속이 발생하지 않은 채 294.122의 속도로 점프를 시도하여서 맥스프리를 초과하지 않아 294.122의 속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바로 이어 두 번째 점프입니다. 착지할 때의 속도는 332.291이었지만 땅에서 한 프레임 더 머물러 지면에서의 감속을 받아 275.732의 속도로 점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속도 또한 맥스프리를 초과하지 않아 275.732의 속도 그대로 유지하며 점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점프입니다. 이번엔 착지 속도가 312.003이었지만
땅에 도착한 프레임에 점프를 해 감속 없이 312.003의 속도로 점프를 시도하였고 맥스 프리를 초과하였으므로 240의 속도로 감속되었습니다. 맥스 프리의 속도를 넘겨 감속되는 것을 오버프리라고 부르며 이 오버프리가 나지 않도록 포그의 조절을 잘 하는 것을 버니압을 잘 한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포그 1과 포그 2의 차이는 FPS 100 기준 고작 0.01초 차이로 매번 미세한 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숙달과 반복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실력 차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